안녕하십니까. 저는 매 주마다 6.25 격전지를 탐방하면서 자유의 이 수호를 위해서 70년 전에 국군과 유엔군 수많은 장병들이 피 흘려 싸우면서 지켜낸 자유 대한국의 이 소중한 자유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매주마다 6.25 격전지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6.25 이제 전쟁이 7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70주년이 지난 6.25 전쟁을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할까요? 6.25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6.25 전쟁은 이제 끝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전의 이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 귀한 시간을 통해서 제가 그동안 한 5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탐방했었던 6.25 격전지의 그러한 중요한 그 장소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을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안내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했는지를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은 6.25 격전지 탐방 리포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70년 전에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저 북한군이 제일 먼저 어디에 침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동해상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대로 야음을 틈타서 미상의 이러한 북계군 여러 선박들이 동해상으로 침투해 내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침투한 곳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동진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등명해변이라고 있습니다. 등명해변에 새벽 3시에 기론팔이라는 부대장이 이끄는 제5사구 부대 1개연대가 동해상으로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6.25 남친 사저탑이라는 그 장소에 올라가면은 이렇게 제가 뭐 얼마 전에 정용진 선생님이라고 실제로 이 근방에서 싸웠던 6.25 참전용사 어르신을 모시고 탐방을 실제로 다녀왔습니다. 저 어르신이 가리키는 저 바로 위치가 바로 6.25 전쟁 때 최초의 기론팔 부대가 상륙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남친 사접탑 기념공원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러한 기념탑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숫자가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새벽 3시에 정확하게 북한군이 침투해 들어온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침투한 지점은 바로 동해상으로 조금만 차를 타고 내려가면은 금진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오진우의 766 부대가 상륙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경기 파주시 진동면 하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확대해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여러분이 보이시는 이 화살 표시,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혹시 아십니까?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바로 이 지점에서 북한군 T-34 그 전차를 6탄으로 막아서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8명의 바로 우리 군인들이 6탄으로 전차를 막다가 전원다 전사를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아곡동이라는 지점에서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옛날 그 주소랑 장소랑 지명들이 다 바뀌어서 참 탐방을 할 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제가 어렵사리 이 지점을 찾아냈고 최근에 제가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이 다리는 리비교라고 합니다. 리비교 또는 이제 북진교라고 해서 6.25 때 만들어진 다리인데 유일하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다리입니다. 바로 저 건너편에 저 장소가 아곡동 전투가 벌어졌었던 아주 중요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언젠가는 저 장소에다가 바로 우리 국군 8명의 그 고귀한 희생을 기념하는 추모비가 세워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조금 더 장소를 옮겨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청송리 지점에 가봤습니다. 여기에 개석동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이 화살 표시,
이 지점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석동 전투라는 아주 중요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국군 특공대 8명이 6탄으로 적 전차를 막아서는 굉장한 엄청난 전투가 있었습니다. 4명이 장렬하게 산화하고 또 4명이 결국엔 적 전차 4대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최근에도 제가 한번 다녀왔었습니다. 개석동 전투. 이 마을을 여러 군데를 제가 돌아다녔는데 이 전투의 역사를 알려주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역사를 알리는 표지석이 하나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이 한강의 행주대교 보이십니까? 행주대교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 블럭을 씌운 이 장소가 개화산입니다. 바로 1950년 6월 28일에서 30일, 3일에 걸쳐서 개화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국군 1사단 11연대, 12연대, 13연대, 15연대 장병들이 파죽지세로 내려오는 북괴군을 막아서서 싸우다가 바로 이 산에서 1개 연대에 해당하는 1,100여 명이 전원 다 전사를 했습니다. 생존자는 고작 3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 37분의 어르신들은 다 돌아가시고 한 분만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 어르신을 모시고 제가 최근에 개화산에 함께 올라갔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김포의 개화산 지구 전투위령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선생님이 유일하게 지금 살아계시는 생존자이십니다. 이경수 선생님이십니다. 1사단 12연대 소속으로 싸우셨습니다. 저 아래에 계시는 저 어르신입니다. 여러분, 저 우측 방향에 김포공항이 보이십니까? 바로 저 김포공항을 사수하기 위해서 1,100여 명의 우리 국군 장병들이 여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다가 참 안타깝게 전원 다 36명만 남고 전사를 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6.25 격전지 개미고개라고 하는 곳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미고개 혹시 아십니까? 지도상에 보면은 천안에서 세종시 그 거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군 2개 사단을 막아서서 미군 1개 대대가 3일 동안, 정확히 말하면 4일입니다. 4일 동안 북한군 2개 사단을 막아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남진을 4일 동안을 발을 묶는 엄청난 그런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참 참혹했어요. 1개 대대 667명 중에 428명이 전사를 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이 개미고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자유평화의 빛이라는 이러한 탑이 눈에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바로 지점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4일 동안 이 개미고개를 지키다가 결국은 퇴각을 하는데, 퇴각하는 과정에서 성곡 폐터널이라는 바로 이 터널 안에서 상당수의 많은 미군들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더니 농가에 그 창고로 지금 쓰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웠던 것은 이러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알려주는 표지석이나 표지판이라든지 어떤 추모비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 지점에다가 이 428명의 미국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알리는 추모비가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에 들어가 직접 찍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리멤버 캠페인이라고 해서 개미고개를 지키다 산화한 428명의 미군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피켓을 만들고 추모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차를 몰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세종시의 남단 지역에 그 금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금강에 금남교라는 다리를 시작으로 대전시의 유성구 지점까지 그 긴 지점에 이르러서 많은 미군들이 퇴각 과정에서 650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그 지점을 따라서 한번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금남교가 되겠습니다. 금남교를 지점으로 대전까지 가는 방향에 지역 주민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미국 장병들이 이렇게 많은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발산리로부터 시작해서 저 두만리까지. 이 발산리 지점에서는 윈스테드라는 중령이 퇴각 과정에서 적의 탄환을 막고 전사를 하였습니다. 도암교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도암교는 그 아주 시골의 조그만 다리인데요.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이 도암교 지점에서도 많은 미군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도남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전 바로 도착 지점에 도남리라는 곳이 있는데 바로 6.25 전쟁 가운데 최초의 미군 학살이 여기에서 자행이 되었습니다. 퇴각하는 그 미군들 상당수가 중상을 입었는데 바로 이 도남리라는 지점에서 20여 명의 미군들이 여기에 더 이상 움직이지를 못하고 여기에 있었을 때 펠 헬터라는 군복 목사님께서 20명의 미군 그 중상자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키다가 추격해오는 미군들을 추격해오는 이 공산군들에 의해서 전원 다 아주 잔인하게 학살이 되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6.25 전쟁 3년 1개월 이틀 1129일 동안을 통해서 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서 학살당한 미군들의 숫자는요,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5,500명이나 됩니다. 그 최초의 미군에 대한 학살이 도남리 학살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 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미군에 대한 이 도남리 학살을 알려주는 게시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차를 타고 제2안산교라고 있습니다. 대전 바로 도착지 전에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보면 제1안산교라고 지금은 쓰지 않는 6.25 때 썼던 바로 다리가 있는데 그 안산교 밑으로 내려갔더니 바로 6.25의 흔적을 보여주는 이렇게 탄환 흔적이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적의 그 박격포 포탄 흔적입니다. 글쎄 한 30-40cm 정도 굉장히 큰 흔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각 과정에서 미군들을 향해서 쏘았던 바로 적의 박격 포탄의 흔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퇴각 과정에서 사실은 오산 전투에서 미군이 150명이 전사했습니다. 개미고개에서 428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금남교, 금강에서 대전시까지 퇴각 과정에서 미군들 65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대전을 지키기 위한 대전 시가지 전투에서 바로 미군들 818명이 죽었습니다. 이 숫자를 다 합치면은 무려 퇴각 과정에서 바로 2,000명이나 넘는 우리 미군들이 피를 흘리며 전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한번 낙동강으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6.25 개전 초기에 40여일 만에 국토의 90%가 다 적의 수중에 넘어가게 됩니다. 240km의 낙동강 방어선을 사이에 두고 바로 50여일에 해당하는 바로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웬만한 곳은 다 찾아서 직접 다 현장을 가서 탐방을 해봤는데요. 제일 기억에 남는 그 장소가 328 고지가 되겠습니다. 328 고지는 말 그대로 328m 바로 고지가 되겠습니다. 칠곡궁 외관에 있는 바로 고지가 되겠습니다. 박형수 선생님이라고 당시에 바로 1사단의 소속으로 중대장으로서 이 328 이 고지를 지켰던 분입니다. 지금도 지금 서울의 제기동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번 만나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대낮에 이 328 고지를 지키고 있는데 저 나무가 저 꼭대기에 서 있었다고 그래요. 이 민둥산처럼 돼 있었던 이 328 고지에 저 꼭대기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가지에 바람이 부는데 뭐가 이렇게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걸려서 이렇게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의 창자였다라는 거예요. 미군의 폭격에 의해서 또는 공산군들의 폭격에 의해서 아군과 적군이
서로 혼재된 상황에서 아군과 적군 할 것 없이 수도 없이 많은 그 폭격에 시신이 5번, 6번, 10번을 여러분 만약에 폭격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눈에 참으로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지마다 사람의 창자가 걸려 있고 사람의 또 팔뚝이 걸려 있고 심지어는 다리가 걸려 있는 이러한 참 기가 막힌 이러한 상황들을 눈으로 보면서 시신 썩는 냄새를 다 참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코에다가 너무 이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니까 코에다가 쑥을 집어넣고 또는 마늘을 집어넣고 그거를 참아가면서 지켜냈던 바로 장소가 바로 3.28고지고 바로 이 자유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부동이라는 곳으로 한번 가봤습니다. 다부동에 공산군들 2만 1000여 명이 다부동이라는 지점으로 집결하게 되죠. 우리 국군 이제 주로 1사단이 그 지점에서 파죽지세로 몰려오고 있는 공산군들을 막아섰는데 이분들은 바로 이 다부동 전선에 바로 그 지점에서 바로 피 흘리며 싸웠던 몇 안 되는 바로 생존자분들이 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계신 분은 이덕빈 다부동 전후회 회장님이십니다. 적 포탄이 날라왔을 때 이 박격 포탄이 왼쪽 가슴을 뚫고 지나갔다고 그래요. 다행히 심장을 비껴나가면서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오른쪽에 계신 분은 이경수 선생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던 바로 그 선생님이신데 적 탱크를 잡을 무기가 없으니까 11명의 동료들과 함께 6탄으로 무기를 들고 돌진 앞으로 향하다가 동료들이 다 그 자리에서 산화하시고 유일하게 혼자 살아남으셨다고 합니다. 제일 밑에 계시는 선생님은 적 탄환이 날라오는데 이마를 뚫고 들어간 자국, 나간 자국이 있다고 그래요. 그 후유증으로 굉장히 언어장애를 안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시는 참 분이십니다. 한번 제가 직접 만나서 이분들을 한번 식사 대접도 하고 한번 직접 증언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산군들이 나무로 진격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전라도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천안으로 내려왔던 공산군들이 갑자기 전라도로 빠지면서 1950년 7월 30일 바로 진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김일성이가 가장 자랑한다고 하는 육사단입니다. 육사단이 진주를 점령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낙동강 방어선의 저 가로 부분은 국군이 방어하고 있었고 세로 부분은 국군이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하단 부분에 이 마산 앞부분에 있었던 이 지점은 국군도 없었고 미군도 이 지점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지점을 향해서 북한군 육사단이 이 지점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진격해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북한군 육사단의 그 사단장은 방호산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한번 표시를 따로 했습니다만, 저 마산을 보십시오. 저 앞부분에 이 동그란 바로 저 지점이 50일 동안 한 2달에 걸쳐서 치열하게 싸웠던 바로 마산 방어선 전투의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소에서 2달 동안에 걸쳐서 북한군을 막아서는 바로 미-25사단이 상주 지역에서 하루 만에 급파되어서 바로 이 마산 방어선 전투에 이제 투입이 됩니다. 사실 미군들이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싸우는데 여러분들 2달 동안 미-25사단 장병들이 싸워서 결국은 막아서는데 성공합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미군들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을까요? 우선 북한군 육사단은 통계자료에 의하면 4,000명이 사살되었습니다. 우리 아군은 몇 명이 전사했을까? 1,000명, 적어도 1,000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5,000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여러분 그 1,000명의 숫자가 놀랍게도 미군들의 숫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미군들이 마산을 지키고 부산을 지키고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 절체절명의 싸움에서 이 2달 동안에 걸쳐서 이 마산 방어선 전투에서
천여 명의 꽃다운 젊은 장병들이 피를 뿌리며 희생을 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 서북산은 전투산이라는 별명이 있고 또는 하도 네이팜탄이 여기에 쏟아졌기 때문에 네이팜탄 산이라는 그러한 별명도 있습니다. 이 서북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산에서 미국 장병들 100여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역사를 알려주는 흔적이 되겠습니다. 서북산 전적비예요. 그 옆에 보면 여황산이라고 또 있습니다. 여황산은 아주 굉장히 또 치열했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서 한번 직접 전투 흔적 발굴단원들과 함께 그 전투 흔적을 한번 토요일 날 한번 오후 시간에 한번 올라가서 여러 탄피들을 한번 발굴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3시간, 4시간 만에 저 위에 보이는 저 탄피는 M1 소총의 탄피입니다. 가운데는 칼빈 소총 탄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1 소총 탄피 2개, 칼빈 소총 2개, 저기 맨 밑에 있는 것은 바로 적 따발총이 되겠습니다. 2개를 제가 또 발굴을 했어요. 같은 지점 안에서 우리 아군 탄피와 적 탄피가 이렇게 상당히 많이 거기서 발굴이 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인천 상륙작전에 21명의 우리 유엔군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이 21명의 그 전사자 중에서 최초의 전사자가 누구냐? 바로 이 사진에 나오는 지금 월미도 앞바다에서 지금 수장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바로 최초의 전사자 스웬슨이라는 이름의 중위, 스웬슨 중위의 바로 수장식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언제 찍힌 사진일까요? 1950년 9월 14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은 9월 15일에 하루 만에 개시해서 하루 만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9월 14일에 찍힌 사진이에요.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5일 전부터 월미도를 향한 사전 포격이 있었습니다. 9월 13일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바로 저 앞에 보이는 저 배가 바로 미국 군함 구축함이었던 스웬슨이라는 이름의 구축함이에요. 이 구축함을 향해서 월미도에서 어마어마한 포격이 이 구축함을 향해서 쏟아집니다. 바로 이 구축함의 같은 이름인 스웬슨이라는 바로 미국 바로 해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장래가 촉망되는 바로 이 스웬슨 중위가 바로 이 9월 13일 오후 1시에 적 탄환에 바로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인 9월 14일 오전 8시에 바로 스웬슨 중위의 이 시신을 바로 월미도 앞바다에다가 수장식을 하는 그런 엄숙한 장례식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인천에 북성포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70년 전으로 사진을 우리가 시계를 돌리면 바로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로페즈 중위의 바로 상륙 바로 장면이 되겠습니다. 로페즈 중위는 바로 이 지점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얼마 되지 않으면서 적 기관총의 가슴에 또 오른팔에 탄환을 맞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수류탄이 떨어지면서 그 주변에 자기 휘하에 그 부하들이 한 20여 명 있었는데 본인이 그 수류탄을 끌어안고 장렬하게 산화를 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지점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월미도 공원을 갈 때마다 이 북성포구를 갈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바로 스웬슨이라는 또 로페즈라는 이러한 두 사람의 이 고귀한 희생을 알려주는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지점에다가 이 두 사람의 고귀한 희생을 알리는 추모비를 반드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뜻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 블록을 씌운 이 장소가 어디냐면 연세대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연세대학교 바로 뒷산이 되겠습니다. 연희고지라고 하죠. 연희고지. 연희고지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스미스 능선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서울 수복과정에서 여러분 바로 가장 최고의 바로 전투였었던, 최대의 바로 전투였었던 연희고지 전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연희고지 전투야말로 서울 수복과정에서 가장 최대의 그러한 고비였습니다. 저 북한군은 바로 서울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방어선을 바로 연세대학교 뒷산에 있는 연희고지에 이 기다란 바로 이 능선을 따라서 안산 지역까지 이렇게 모든 북한군 전력들을 여기다가 집결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전투가 치열했겠습니까? 적어도 한 5일 동안에 그런 어마어마한 전투와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9월 24일 오후 1시가 되었을 때 드디어 저 안산을 탈환하는 데 성공합니다. 연세대학교 저 뒷산에 있는 산의 이름이 안산이라는 사실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탈환하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스미스라는 이름의 그 미군 중위가 저 안산에서 점령 과정에서 바로 아주 장렬하게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맨 밑에 56고지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미군이 36명이 전사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갔습니다. 56고지라고 하는 이 지점이 지금의 바로 연세대학교에 있는 과학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과학관 자리가 바로 미군 36명이 전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부분이 조그만 또 야산이 있는데 그 앞부분 바로 그 지점에서는 미군들이 10명이 바로 그 지점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제가 안산에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아주 날씨가 좋은 그러한 참 감사하게도 아주 좋은 쾌청한 날씨에 제가 탐방을 했어요. 오른쪽 산을 안산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보니까 지금 수도 서울의 가장 중요한 바로 중심부가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왜 이 북한군이 안산과 이 연희고지를 최후 방어선으로 이렇게 저들이 지정을 하고 북한군 전력을 여기에다가 대거 집결했는지를 올라가서 한눈에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공덕역 부분에 바로 그 공덕 오거리가 되겠습니다. 이 공덕 오거리 이 지점에서 애호계 바로 그 애호계역 바로 그 지점 사이가 그 서울 수복 과정에서 북한군 250명을 사살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제가 가까이 가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서울 수복이 그냥 된 게 아니죠. 이러한 수많은 전투와 이러한 많은 분들의 희생의 대가 위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특히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차를 타고 전라도 염산면으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흔히 보이는 바닷가가 되겠죠. 근데 저 앞에 보이는 이 동그란 지점 확대해 보면은 설도항의 수문통이라고 하는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오는 그러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로 이 지역분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동네 이 좌익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양민학살을 당했습니다. 북한군이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퇴각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마다 있는 이 좌익 세력들을 앞세워서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목에다가 이렇게 큰 돌을 매달아 놓고 수장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학살을 이제 가했습니다. 특별히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염산교회가 바로 이 설도항 바로 그 근처에 있는데 염산교회 성도들의 3분의 2가 되는 77명이 바로 대부분이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 놓고 설도항에다가 빠뜨려서 수장을 당하는 학살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염산교회는 그냥 보통 교회가 아니라 3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방호 목사님은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이 1950년 3월에 이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원래 독립운동가였죠. 만주에서 바로 항일 투쟁을 했었던 분이었는데 목사님이 되셔서 특별히 이 교회가
적의 수중에 이 전라도 영광군 염산면이 적의 수중에 빼앗겼을 때 이 교회가 상당한 기간 동안, 사실 염산면은 1951년 2월 23일이 되어야 이제 수복이 됩니다. 6개월 동안 적의 수중에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이 몰래 장소를 바꿔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배경에서 국군과 유엔군들 영광읍에서 9월 29일 환영식을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 모임이 염산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염산교회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 국군, 유엔군 환영하는 태극기 집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태극기 집회를 준비했었던 바로 그 가장 중심 세력이 염산교회였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던 바로 공산군들과 이 좌익 세력들이 인천사학작전 이후에 공산군들이 퇴각하는 과정에서 정말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1950년 10월 7일에 염산교회 당시의 사진인데 교회 전체를 다 불로 태워서 전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소와 함께 태극기 집회를 주관했었던 기삼도라고 하는 이 교회 청년을 이 교회 앞마당으로 끌고 와서 죽창으로 살해를 하면서 12월 4일까지 한 3, 4개월 동안에 걸쳐서 우리 77명에 해당하는 염산교회 성도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삼도라고 하는 청년의 학살 장면이 되겠습니다. 김방호라는 목사님은 10월 23일에 일가족 전부가 8명이 죽창과 몽둥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함으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게 되면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야월교회는 전교인이 65명인데 65명 전부가 순교를 당하는, 참으로 6.25 전쟁 역사에 유례가 없는 전교인이 전부 다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광군 전체는 2만 천여 명이 피살을 당했던, 전국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 학살을 당했지만 특히 이 지점에서 영광군에서만 가장 많은 이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장진호 전투 얘기를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진호 전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전쟁 그러면 가장 손꼽는 전쟁이 바로 장진호 전투가 되겠습니다. 저 장진호 호수에서 미 10군단 그리고 미 해병 1사단 이 병력들이 15일 동안에 걸쳐서 12만 명의 이 중공군들의 삼중 포위망을 뚫고 130km나 되는, 지금 우리 서울로 따지면 한 대전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 지옥의 행군을 거쳐서 흥남 부두까지 철수하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전투를 일컬어 장진호 전투라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있었던 바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 미군들의 바로 전사자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4,500여 명의 바로 미군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7,500여 명이 동상을 입고 참 부상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십시오. 철수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동상을 입고 철수하는 그러한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 기념공원 안에 많고 많은 전투 중에 바로 유일하게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는 조형물이 이렇게 지금 서 있습니다.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May we never forget that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이렇게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전용사 프레드 주니어라는 분이 훗날 이러한 시를 씁니다.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을, 그리고 저 잊혀진 전쟁을,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곳 장진호 전투에서 사라져간 전사들을. 더러는 곧 숨을 거두었지만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 숨져가야 했습니다.
34대의 트럭에 실린 부상자와 죽어가는 이들 다시 한번 간절히 빕니다.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국과 그 잊혀진 전쟁을. 우리가 장진호 전투를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 전투는 단순한 하나의 전투가 아닙니다. 12만 명의 어마어마한 이 중공군 병력들이 남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미군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가면서 15일 동안을 막아섰습니다. 그 가운데 흥남부두까지 우리가 잘 아는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그들이 철수하면서 우리가 영화 국제시장을 보면은 그 영화가 시작될 때 그 처음 시작 장면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흥남 철수. 우리가 잘 아시는 10만 명이 넘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바로 미군 철수 과정에서 그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장진호 전투에서 10월 동안 파죽지세로 남진하는 중공군들을 막아섰고 수천 명이 피 흘려 싸워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10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이 장진호 전투가 되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5년 동안 저는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5년 동안 매주마다 저는 가까운 곳이든 또는 먼 곳이든 6.25와 관련된 그러한 격전지를 시간을 내어서 틈틈이 아무리 바빠도 제가 이렇게 탐방을 다니고 또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 참전용사면 더 좋고요. 그런 분들을 만나서 직접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직접 영상을 찍고 또 이렇게 녹취를 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전국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는 추모비, 기념관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딘가에 이 장진호 전투를 기념하는 기념관도 좋고요. 추모비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지도를 보시면 38도선이 있죠. 6.25가 끝나고 나서 이 38도선이 휴전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사실은요. 6.25 전쟁의 결과 우리가 국토의 면적을 따지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동해상으로 이렇게 휴전선을 보십시오. 훨씬 더 북쪽 방향으로 우리가 많은 땅을 차지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지 전투의 결과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고지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제가 도솔산 전투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다녀왔는데요. 도솔산 전투는 1951년 6월 4일에서 6월 19일까지 있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얼마 전에 그 소천하신 공정식 당시 소령님이시고 바로 우리 해병대 전 사령관님이 되시겠습니다. 도솔산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24개에 해당하는 그러한 능선이 되겠습니다. 24개의 이 고지를 말하고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 24개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름 없는 무명고지들까지 합치면 정말 많은 고지들이 있었어요. 그런 고지들을 우리 국군, 우리 해병대원들이 싸워서 다 우리가 점령한 것입니다. 사실은 미 해병 1사단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투를 잘한다고 하는 바로 국군 부대가 미 해병 1사단인데 이 1사단도 고지를 2개밖에 점령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러한 피해를 입고 결국은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해병대원들한테 이 전투를 맡기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해병대원들이 얼마나 잘 싸웠는지 22개의 이 모든 고지들을 무명 고지까지 합치면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고지들을 다 점령하는데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정식 전 사령관님의 증언입니다. 도솔산 24개 목표 중에 22개 목표를 우리 한국 해병대가 점령하고 나머지 2개 목표는 미국 해병대가 점령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미국 해병대 1사단이 점령하지 못한 난공불락의 도솔산을 한국 해병대가 점령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한국 해병대를 보고 무적 해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무적 해병이라고 휘호를 써가지고 우리 한국 해병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무적 해병의 신화가 바로 도솔산 전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산에서 이러한 도솔산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의 삼각지대, 바로 지도가 되겠습니다. 평강, 철원, 김화를 잇는 중부전선의 요충지. 철의 삼각지대는 6.25 전쟁 당시에 벤 플리트 미 8군 사령관이 적이 전선의 생명선으로 사수하려는 철의 삼각지를 무너뜨려야 한다라는 이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철의 삼각지는 평강군, 철원군, 김화군 이 세 지점을 잇는 아이언 트라이앵글, 철의 삼각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지점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수원시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원시가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이 수원시의 3배에 해당하는 땅이 바로 이 철의 삼각지대가 되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싸워서 빼앗은 거예요. 아니, 철의 삼각지뿐만이겠습니까? 이 철의 삼각지를 빼앗음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이 중부 능선이 우리 휴전선이 북으로 북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자면 얼마나 많은 땅을 우리가 차지했겠습니까? 발에 밟히는 곳곳마다 이러한 전투의 이러한 흔적들이 곳곳마다 있었기 때문에 철의 삼각지라는 이러한 말들이 정말 어울리는 바로 곳이 철의 삼각지가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투 하나를 소개하면은 백마고지 전투가 되겠습니다. 1952년 10월 6일에서 15일까지 12차례에 걸쳐서 24번이나 뺏고 빼앗기는 그러한 치열한 전투가 백마고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참 여러 번 거기에 한번 직접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한번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넓은 저 능선이 바로 백마고지가 되겠습니다. 높은 지점에서 이 백마고지 주변에 있는 바로 철의 삼각지대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비옥한 토지입니다. 70년 전에 바로 이 지점에서 이렇게 국군 장병들이 피 흘리며 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전투의 결과 국군 808명이 전사했습니다. 중공군 8234명이 바로 사살당하는 이런 엄청난 우리가 전승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우리 백마고지 참전 전후회 회장으로 계시는 박명호 회장님 가운데 계시는 선생님을 모시고 한번 작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청량리 제기동에 그 지하 1층에 아주 빛도 환하지가 않는 이거는 제가 조금 기술적으로 처리해서 좀 환하게 보인 것인데 실제로 지하에 들어갔더니 아주 어두컴컴한 그러한 글쎄 한 20평 정도 될까요? 그러한 사무실에서 우리 참전 전후의 사무실이 이렇게 조그만 이 공간에서 이 두 분이서 이렇게 참전 전후의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이 철의 삼각지대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수원의 3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지대를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땅으로 이분들이 결국은 차지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20평도 되지 않는 지하의 허름한 이 사무실에 임대료도 이분들이 내지를 못해서 참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이 지금 곳곳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6.25의 그 참상과 전투의 역사를 지금도 이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고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히 여겨야 되겠고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이런 분들을 찾아뵙는 것도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얘기를 하고 6.25 제가 격전지 탐방 리포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저 교동도에서 옆에 강화도가 있고 또 김포라는 이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김포라는 이 지점 위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휴전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쭉 오다가 갑자기 하늘로 솟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임진각의 저 임진각 다리, 바로 지점에, 바로 저 건너편에 이 동그라미 표시에 이 장소가 바로 장단면이 되겠습니다. 이 장단면에서 바로 우리 한국 해병대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정차를 하고 저 건너편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저기가 바로 장단면이 되겠습니다. 임진각의 통일 전망대에 가게 되면은 그 넓은 주차장의 귀퉁이에 보면은 최근에 장단 사천강지구 전투를 기념하는 바로 추모비가 이렇게 최근에 세워졌습니다. 1952년 3월 17일에서 1953년 7월 27일 장장 495일 동안 싸웠어요. 6.25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전투가 있지만 장장 495일 동안을 싸웠던 가장 최장기 전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5천여 명이 여기에 투입이 되어서 싸웠고요. 중공군 한 5만여 명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우리 해병대 5천 명과 맞서서 바로 이 장단면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는데, 왜 장단면이 중요하냐면 어느 전투든지 간에 그 도시를 지키는 목줄이 있습니다. 서울을 지키는 목줄이 어디냐면 바로 장단면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적의 수중에 빼앗기면 우리는 6.25 전쟁 가운데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서울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여기를 적의 수중에 빼앗기면 또 세 번째 수도 서울을 빼앗기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수도 서울을 더 이상 빼앗길 수 없다. 그래서 도솔산 전투에서 열심히 아주 잘 싸웠던 우리 해병대원들을 바로 이 지점으로 옮겨와서 바로 이 495일 동안에 이러한 장단 사천강지구 전투에 바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전투에서 많은 분들이 싸웠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아까 소개했던 공정식 소령님이 되겠습니다. 5천 명에 불과한 우리 해병대가 중공군 4개 사단, 정확히 4만 2천여 명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중공군이 새까맣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야포로 갈겨주십시오 라는 부하들의 절박한 외침을 들어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휴전회담이 진척되면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져서 하룻밤 사이에 진지 주인이 몇 번씩 바뀌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490일 동안 해병대 776명이 전사하고 3,21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해병대 5천여 명 중에서 전사한 우리 해병대원들이 776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수도서를 지키기 위하여서 776명이 피를 뿌리며 전사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중공군은 5만여 명 중에서 14,000명이 사살을 당하는 아주 엄청난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공정시 사령님 소천하시기 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직접 한번 증언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오늘 강의는 이제 이 마지막 제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오늘 이 50분의 이 귀한 강의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의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고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피 흘려 싸우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25 격전지 탐방 리포트 이 귀한 시간 또 내주시고 또 귀한 또 강연을 또 들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고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의
피 흘림의 대가 위에서 우리가 이 소중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알지를 못하는 국민들은 자유를 누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가 위기에 빠졌을 때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의지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6.25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 다시 한번 70년 전에 이 자유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워주신 우리 모든 국군과 특별히 유엔군 장병 모든 분들에게 머리 숙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